마유는 새장을 끌어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집에서 키우던 새, 피피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마유는 가족들 중 제일 먼저 피피를 손등에 앉혀보고 싶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 피피를 새장에서 꺼냈다. 문제는 거실 창문이 10cm 정도 열려 있다는 것이다. 피피는 열린 창문 틈으로 잽싸게 빠져나가 마유네 집 정원을 날아다녔다. 안 돼! 돌아와! 마유가 새장을 들어 보이자 피피가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새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피피는 맞은편 스즈키네 집 현관으로 날아갔다가 스즈키네 옆집 담벼락으로 날아갔다. 그러고는 길 모퉁이에 놓인 우체통 위를 지나 기어이 공원까지 날아갔다. 마유는 어떻게든 피피를 잡아보려고 공원까지 쫓아갔지만 결국 놓쳐버리고 말았다. 어떡하지? 마유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떡하지? 그때 옆 벤치에서 누가 마유의 말을 똑같이 따라했다. 마유는 얼른 고개를 들었다. 아줌마가 한 명 앉아 있었다. 누구지? 모자가 달린 검은 망토에 그물로 만들어진 부츠, 어깨까지 내려오는 꼬불꼬불한 밤색 머리카락. 나이는 엄마와 비슷해 보였다. 아줌마는 마유와 눈이 마주치자 희죽 웃었다. 곤란한 일이 생겼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마유와 마유가 안고 있는 새장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하, 새를 놓쳤구나 하듯이. 마유는 새장을 감추고 싶었다. 갑자기 아줌마가 벌떡 일어났다. 아줌마는 키가 큰 데다 어깨도 제법 넓어서 마치 프로 레슬링 선수 같았다. 아줌마는 마유가 앉아있는 벤치로 성큼성큼 다가와 마유 옆에 털썩 앉았다. 마유는 조금 무서웠다. 그래서 엉덩이를 들어 벤치 끄트머리로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아줌마는 다시 다가와 마유 옆으로 바싹 붙어 앉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공간이 없었다. 마유가 일어나려고 하자 아줌마가 비어있는 새장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잡아줄까? 피피는 벤치 뒤편에 있는 숲으로 도망쳤다. 코빼기도 안 보이는 데다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잡아주겠다는 건지 마유는 의아했다. 마법이라도 쓰지 않고선 못 잡을걸요? 마유가 피피를 잡을 방법은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날 믿어보라니까. 대신 내 심부름 하나만 해줄래? 간단한 거야. 심부름이요? 그래, 상대하기 거북한 아줌마가 있어서 말이야. 저기 보이는 매점에 가서 마기 리카디는 못 온대요 라고 말해주면 돼. 아줌마는 턱을 들어 벤치 맞은편에 있는 매점을 가리켰다. 저기요? 매점은 10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이나 핫도그를 팔고 있어야 할 매점이 굳게 닫혀 있었다. 창문에는 커튼까지 쳐져 있었다. 문이 닫혀 있는데요? 안에 있을 테니 그냥 문 앞에서 말하면 돼. 말만 전하면 되죠? 그럼 매점 안에 들리게만 말해줘. 어때? 간단하지? 아줌마는 마유의 얼굴빛을 살폈다. 직접 가서 말하면 되잖아요. 되게 가까운데. 마유는 속으로 생각하며 아줌마를 보았다. 내가 가면 일이 번거로워져서 그래. 못 간다는 말만 하고 오기가 미안해서 말이야. 아줌마는 난감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마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같은 반 친구인 미유키랑 놀기로 약속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해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같이 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러
미유키네 집에 갔다가 그만 한참이나 수다를 떨고 말았다. 그 탓에 엄마에게 혼이 났다. 마유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전화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 아줌마는 휴대전화가 없어. 매점에도 전화가 없고 말이지. 아줌마는 다시 어깨를 으쓱했다. 정말 난처해 보였다. 마유가 보아도 매점은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았다. 도와줄까? 마유는 고민했다. 마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챘는지 아줌마가 말했다. 새는 지금 바로 잡아줄게. 대신 내 부탁 꼭 들어줘야 해. 아줌마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가락을 딱 튕겨 소리를 냈다. 우와! 마유가 소리를 질렀다. 피피가 새장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새장 문은 꼭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다니. 새장 안의 새는 피피가 분명했다. 마유는 입을 딱 벌린 채 피피와 아줌마를 번갈아 보았다. 이제 부탁 들어주는 거지? 새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아줌마는 마유 무릎에 놓인 새장을 집어들며 말했다. 마유는 머뭇거리며 일어섰다. 아줌마가 어서 가라며 휘휘 손을 저었다. 이상한 심부름이긴 하지만 매점 앞에 가서 마기리 카디는 못 온다고 말만 하면 되니까. 마유는 매점 문 앞에 가서 뒤돌아 아줌마를 보았다. 여기쯤에서 말을 전하면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줌마는 어서 말하라는 듯이 마유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기리 카디는 못 온대요. 마유는 분홍색과 흰색 줄무늬의 차양 아래에 서서 커튼이 쳐진 창문을 향해 말했다. 매점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말 이걸로 된 건가? 마유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응? 그런데 아줌마가 없었다. 아줌마는 물론이고 함께 앉아있던 벤치 뒤로 펼쳐진 숲도 사라졌다. 대신 푸르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도 아까와는 달랐다. 차가운 바람이 아래에서 싱싱 불어왔다. 마유는 그제야 자신이 아주 높은 낭떠러지에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마기리 카디님의 심부름꾼입니까?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말을 걸어왔다. 마유는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팔쩍 뛰어 올랐다. 고개를 돌리자 떡하니 입을 벌린 동굴 입구에 새까만 옷을 입은 새하얀 머리의 아저씨가 서 있었다. 리도르님의 집사인 미즈노입니다. 집사 아저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집사라니.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다. 마유는 지금까지 집사가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동굴 입구에 서 있으면서 집사라니. 리도르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사 아저씨는 길을 안내하려는 듯이 마유의 옆에 섰다. 마유는 당황스러워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기가 왜 이런 곳에 서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제가 왜 이런 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야 미기리 카디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이지요. 심부름꾼이라고요? 마녀의 신하라고나 할까요? 부하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집사 아저씨는 신하나 부하라는 단어의 뜻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고는 조스라는 표현이 좋겠군요. 라고 고쳐 말했다. 마유는 신하니 부하니 하는 말보다 마녀라는 말에 화들짝 놀랐다. 아까 그 아줌마가 마녀였다니. 마녀라고?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아줌마는 만화 영화나 동화책에서 봤던 무서운 마녀의 모습과는 달랐다. 하지만 아줌마가 마녀가 아니라면 마유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아줌마는 마법을 부려 피피를 돌아오게 만든 것이었다. 전 그냥 심부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죠.
집사 아저씨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마유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마기리 카디는 못 온다는 말만 하면 된다더니 거짓말쟁이 마녀. 마유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순간 동굴 안쪽에서 딸랑딸랑 종소리가 들려왔다. 리도르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사 아저씨는 얼굴색이 어두워지더니 동굴 안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리도르는 어떤 사람일까? 집사 아저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무서운 사람일 것 같아. 자, 가볼까요? 집사 아저씨는 동굴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하지만 마유는 여전히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집사 아저씨가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는 마유를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마기리카디님 대신에 리도르님의 병문안을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집사 아저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마유를 안심시켰다. 병문안을 마치면 돌아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집사 아저씨는 우선 그런 당연한 말을 하냐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된 이상 집사 아저씨가 하는 말을 믿고 한시라도 빨리 심부름을 끝내는 수밖에 없었다. 마유는 집사 아저씨의 뒤를 따라갔다. 집사 아저씨와 마유는 어두컴컴하고 울퉁불퉁한 동굴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굴 입구가 보이지 않을 만큼 깊숙이 들어가자 커다란 문이 있었다. 미즈노입니다. 집사 아저씨가 커다란 문을 똑똑 두드리며 말했다. 마기리 카드가 온 모양이로군. 문 안쪽에서 무척 기뻐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닙니다. 마기리 카디님이 보낸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집사 아저씨가 문을 열며 말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다. 마유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공기 중의 먼지가 햇살에 반사되어 빛나듯이 방 안에 떠다니는 무언가가 반짝반짝 빛났다. 배구공만한 것, 골프공만한 것. 가만히 보니 그건 투명한 방울이었다. 꼭 유리로 만든 것처럼 반질반질 윤이 났다. 방울 하나가 마유를 향해 둥둥 날아왔다. 우와, 진짜 신기하고 예쁘다. 리도르님이 수집하는 방울입니다. 바다와 호수, 연못의 거품이지요. 리도르님이 무척 아끼는 것이니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집사 아저씨는 마유 쪽으로 날아온 투명한 방울을 후 불어 멀리 날려보냈다. 그때 마유의 귀에 뽀드득 뽀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청나게 커다란 침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마기리 카디는 심부름꾼만 보내고 때울 작정인 게로군. 말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들렸다. 아무래도 일을 가는 것 같았다. 이 가는 소리가 이렇게 크다니 어금니를 가나보다. 마유는 집사 아저씨의 등 뒤에 서 있다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침대를 보았다. 헉! 마유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엄니가 보였다. 그것도 용의 엄니. 침대에 누워있는 리도르는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 용이었다. 리도르는 식탁보로 만든 것 같은 수면 모자에 프릴이 달린 잠옷을 입고 있었다. 리도르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마유를 향해 얼굴을 쑥 내밀었다. 어머나, 고양이며 개구리며 마기리 카드님의 심부름꾼들은 모두 도망쳤다더니 결국 인간 여자아이를 심부름꾼으로 썼구나. 마기리 카디도 참 재치있지. 리도르는 안경 너머로 신기하다는 듯이 마유를 쳐다보았다. 마유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병문안을 받아볼까? 리도르는 마유의 이불 만큼 커다란 베개에 몸을 기댄 채 기다란 수염을 하늘하늘 흔들어댔다. 무척 재미있다는 표정이었다. 마실 거라도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집사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더니 방을 나가려고 했다. 리도르와 둘이 남다니 싫어. 마유는 집사 아저씨를 잡으려고 팔을 뻗어 보았지만 닿지 않았다. 가지 마세. 마유는 집사 아저씨에게 말하다가 리도르와 눈이 마주쳐 입술을 앙 다물었다. 집사 아저씨가 방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유는 병문안을 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떠올렸다. 마유는 지금까지 딱 2번 병문안을 가보았다. 할머니가 아팠을 때, 같은 반 친구가 입원했을 때, 2번 모두 누군가의 등 뒤에서 서 있기만 했다. 꽃 정도는 가지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니니? 리도르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그게... 마유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이렇게 갑자기 병문안을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몸 상태는 좀 괜찮은지 안부 같은 것도 안 물어보니? 리도르가 마유를 흘낏 쳐다보며 말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마유는 어디가 아픈 걸까 생각하면서 리도르가 말한 대로 물어보았다. 마유의 눈에 초록색 비늘로 덮인 리도르의 몸은 무척 건강해 보였다. 아주 안 좋아. 휴. 리도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자 입에서 훅 하고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마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꼼짝할 수가 없었는데 불꽃을 보자 그제야 움직일 수 있게 된 셈이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해. 옛날에는 소 1-2마리쯤은 거뜬히 한 입에 삼켜버렸는데 마유는 입이 딱 벌어졌다. 두 마리를 통째로 먹었다고요? 어머, 얘 반응이 그게 뭐니? 내가 먹보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리도르의 크고 긴 얼굴이 마유 앞에서 불쑥 다가왔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째로 삼키면 소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마유는 간신히 둘러댔다. 소화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 이가 문제라서 그렇지. 젊었을 적에는 진주처럼 빛나는 엄니 라며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뿌드득 뿌드득. 리도르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를 갈았다. 지금도 충분히 멋져요. 어머, 그래? 하긴 나이를 먹어 이가 약해지긴 했어도 아직 돼지 엉덩이 정도는 물어뜯을 수 있어. 리도르는 마유를 보며 물어뜯는 신용을 했다. 코끼리 엉덩이도 충분히 물어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유가 무심결에 중얼거렸다. 어머, 말솜씨가 제법이네. 마기리 카디가 꽤 괜찮은 심부름꾼을 보냈는걸? 리도르가 칭찬했지만 마유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난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마유라고요. 마유는 속상한 마음에 중얼거렸다. 리도르는 마유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기다랗고 뾰족한 손톱으로 침대 옆에 놓인 의자를 가리키며 마유에게 말했다. 앉으렴. 마유는 한숨을 내쉬고 등받이가 달린 커다란 의자에 기어 올라왔다. 그래, 뭘 해줄 거니? 리도르가 말할 때마다 리도르의 수염이 하늘하늘 움직였다. 뭘 하면 좋을까? 마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는 리도르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았다. 마유는 초조하고 불안했다. 머릿속은 점점 더 새하얘졌다. 마실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때마침 집사 아저씨가 음식을 나르는 손수레를 끌고 들어왔다. 집사 아저씨는 사다리에 올라가 리도르의 앞에 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유가 들어갈 정도로 큰 컵을 상 위에 올려놓았다. 컵 속에 분홍색 주스가 넘실넘실 흔들렸다. 심부름꾼도 받으세요. 집사 아저씨는 작은 컵을 마유에게 건넸다. 난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마유라니까요. 리도르에게는 차마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지만 집사 아저씨에게는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사 아저씨는 마유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마유는 컵 안에 담겨있는 차가운 분홍색 주스를 꿀꺽꿀꺽 마셨다. 목이 싸했다. 에머드 고슴도치 주스입니다. 집사 아저씨가 이 말을 했을 때 마유는 이미 주스를 거의 다 마신 뒤였다. 고슴도치. 네, 충분히 갈긴 했습니다만 혹시 가시가 남아 있었나요? 집사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유에게 물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마유는 허둥대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고슴도치를 마시다니 분명 복숭아 맛이었는데. 마유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혹시 배가 아프진 않을까 걱정됐다. 어머나, 이렇게 귀한 걸.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재료인데 한 잔 더 마실래? 사실 난 가시가 그대로 들어있는 게 더 좋아. 까끌까끌한 느낌이 좋거든. 리도르가 말했다. 리도르도 커다란 컵에 든 주스를 거의 다 마신 참이었다. 리도르님, 아무리 느낌이 좋아도 가시를 그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집사 아저씨가 엄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주스를 더 가지러 가려고 했다. 마유는 집사 아저씨가 가지 못하게 집사 아저씨의 옷을 꽉 움켜잡았다. 왜 그러십니까? 집사 아저씨가 마유를 돌아보며 물었다. 마유는 집사 아저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다.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리도르님은 노래를 좋아합니다. 집사 아저씨가 뭔가 애매한 표정으로 기띔했다. 어째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마유가 노래라도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리도르가 물었다. 노래는 좀 하니?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래, 바로 그거야. 미즈노, 부부바부를 가져다 줘. 리도르가 고개를 지켜들며 집사 아저씨에게 지시했다. 저 노래는 잘 못하는데요. 마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리도르와 집사 아저씨는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집사 아저씨는 곧바로 부부바부를 가지러 가버렸다. 마유는 노래를 듣는 건 좋아해도 부르는 건 좋아하지 않았다. 학교 음악 시간에도 친구들과 함께는 노래했지만 혼자서는 잘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도 3달 만에 그만두었다. 선생님이 연주할 곡을 개 이름으로 불러보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잠시 뒤 집사 아저씨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바퀴 달린 기다란 물건을 끌고 왔다. 문이 달린 작은 상자가 줄지어 연결된 물건이었다. 심부름꾼에게는 이 부부바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바부는 여러 종류인 듯했다. 집사 아저씨는 부부바부의 가장 왼쪽에 있는 문을 똑 두드렸다. 심부름꾼, 이게 도입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앞니가 커다란 생쥐가 나왔다. 찍! 생쥐가 아빠를 가슴 앞에 모으고 소리를 내자 도 소리가 났다. 생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부부바부에 생쥐가 들어있네요. 마요는 눈을 끔뻑이며 물었다. 네, 귀뚜라미나 작은 새가 들어있는 부부바부도 있는데 그것들은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뇌가 큰 녀석들이 다루기가 쉽지요. 집사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어서 말했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들어있는 부부바부가 제일 다루기 쉬워 인기입니다만 리도르님은 평범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늑대가 들어있는 부부바부도 있습니다. 겁이 나지 않는다면 연주해볼 만합니다. 제법 소리가 괜찮습니다. 집사 아저씨는 늑대가 들어있는 부부바부가 더 좋으냐는 듯 마유를 쳐다보았다. 아니에요. 이 부부바부도 연주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뭐. 마유의 말을 듣자마자 생쥐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회색 생쥐였는데 얼굴색이 파랗게 변하고 말았다. 이런,
그렇다면 이 부부바보는 쓸모가 없겠네요. 미즈노, 강에다가 던져버려. 집사 아저씨와 리도르가 마주보며 말했다. 승진은 가슴 앞에 모은 아빠를 바들바들 떨었다. 그리고 마유를 보며 제발 살려달라는 듯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 자 잠깐만요. 간단한 곡이라면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마유는 집사 아저씨가 부부바보를 강에 던져버릴까봐 허둥지둥 말을 바꾸었다. 승진은 그렁그렁한 눈으로 리도르를 바라보았다. 자, 어디 한번 들어볼까? 리도르의 말에 승진은 온몸이 축 처지도록 한숨을 내뱉으며 안심했다. 마유도 한숨을 돌렸다.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 부부바부는 어떻게 연주하지? 마유는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찍. 승지가 마유의 속사정을 눈치챘는지 또 음을 내고서는 손으로 옆에 있는 문을 가리켰다. 그리고 상자 안으로 쏙 들어가 문을 닫았다. 마유는 승지가 알려준 대로 옆 상자의 문을 두드렸다. 찍. 또 다른 승지가 나와 에 음을 내더니 손가락으로 옆 상자를 가리켰다. 마유는 이번에도 옆 상자의 문을 두드렸다. 찍. 8개의 상자를 차례대로 두드리자 승지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을 하나씩 노래했다. 아, 피아노 치는 것과 비슷하구나. 개굴개굴 개구리를 부를게요. 마유는 부부바부의 문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오, 오랜만에 듣는군요. 나도 아는 노래입니다.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집사 아저씨가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마유는 부부바부를 두드리며 노래했고 집사 아저씨는 손을 들어 리듬을 타며 노래했다. 개굴개굴 개구리 목청도 좋다. 마유와 집사 아저씨는 멋지게 노래를 끝마쳤다. 그래, 이런 노래가 있었지. 나도 기억났어. 리도르가 들뜬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리도르의 말을 들은 집사 아저씨는 큰일 났다는 표정으로 마유 곁에 바짝 붙었다. 리도르는 다시 한번 불러보라는 뜻으로 뾰족한 손톱이 도드라지는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마유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집사 아저씨가 마유를 따라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리도르도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맙소사! 마유는 깜짝 놀랐다. 리도르의 커다란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다. 지독한 음치였던 것이다. 리도르는 주위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두꺼운 두 팔을 위아래로 신나게 흔들면서 큰 소리로 노래했다. 귀가 찢어질 것만 같은 리도르의 노랫소리에 공기 중에 떠있는 투명한 방울들이 부르르 떨렸다. 마유는 엉터리로 노래하는 리도르 때문에 자기가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건지 헷갈렸다. 집사 아저씨는 양손으로 귀를 막은 채 노래를 불렀다. 마유도 귀를 막고 싶었지만 부부바부를 연주하느라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리도르의 노랫소리는 드릴로 땅을 파듯 두두두 시끄럽게 귀에 꽂혔다. 드디어 끔찍한 노래가 겨우 끝이 났다. 엉망진창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마지막 가사인 목청도 좋다는 괜찮은 화음을 이루며 마무리됐다. 마유와 집사 아저씨는 노래가 끝나 다행이라는 듯이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생쥐들도 더는 참기 힘든지 얼른 문을 닫고 상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집사 아저씨는 리도르가 또 노래를 부르자고 할까봐 서둘러 말을 꺼냈다. 리도르님이 노래하시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요? 그럼 노래도 불렀겠다. 목을 축일 주스를 좀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집사 아저씨는 리도르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재빨리 부부바부를 정리했다.
리도르가 아쉽다는 표정으로 입을 비죽거렸다. 책을 읽어드리는 게 어떨까요? 집사 아저씨가 마유를 보며 말했다. 리도르를 달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마유도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리도르님, 심부름꾼이 리도르님께 책을 읽어드리겠답니다. 집사 아저씨의 말에 리도르가 활짝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거 좋겠네. 누가 책을 읽어주다니. 100만 년 만인걸? 그럼 부탁할게. 책을 읽어주렴. 마유는 용도 활짝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 아무튼 리도르가 좋아하자 마유도 기분 좋았다. 집사 아저씨는 책이 가득 들어찬 책장 앞으로 마유를 데려다주고 주스를 가지러 나갔다. 사다리를 타고 책장 앞에 선 마유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감했다. 책들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 마유의 키보다도 더 큰 책도 있었다. 책장에서 책을 한 권 꺼내기도 쉽지 않았다. 심부름꾼,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상관없으니 얼른 책을 가지고 와. 리도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 이름은 심부름꾼이 아니라 마유라고요. 마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마유가 평소에 읽던 책과 크기가 비슷했다. 마유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얼른 그 책을 꺼냈다. 마유는 책을 가슴에 안고 리도르의 침대 옆에 놓인 의자로 돌아갔다. 자, 어디 한번 읽어볼까? 마유는 심호흡을 하고 책을 펼쳤다가 얼굴이 새파래지고 말았다. 아무리 넘겨보아도 글자가 하나 보이지 않는 새하얀 백지가 전부였다. 어떤 이야기니? 리도르는 어서 읽으라는 듯 마유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다고 사실대로 말할까? 다른 책은 너무 커서 바꿔올 수도 없는데. 어서 읽어줘. 리도르가 마유를 노려보며 재촉했다.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야기가 쓰여있는 척하며 읽어보자. 마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책 읽듯이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복숭아 동자 이야기가 좋겠다. 복숭아 동자 이야기라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유는 해보자는 듯 입을 앙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펼쳤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할머니는 강으로 빨래를 하러 갔어요. 생각보다 이야기가 술술 나왔다. 할머니는 빨래를 하다가 문득 강물을 쳐다보았는데 마유는 이야기를 하며 강물에 동동 떠내려오는 복숭아를 상상했다. 그러자 강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마유는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싶어 책에서 눈을 떼 고개를 들었다. 리도르가 누운 침대 앞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책장에서부터 시작해 리도르의 침대 앞을 지나 마유가 들어왔던 문 쪽으로 흘러갔다. 마유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진짜로 강이 흐르다니. 게다가 날카로운 가시투성이 복숭아까지 떠내려오고 있었다. 커다란 복숭아가 동동 떠내려오고 있어요. 마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했다. 가시투성이 분홍색 복숭아. 이렇게 생긴 복숭아는 처음 보았다. 메머드 고슴도치로구나. 리도르가 신이 나서 외쳤다. 아, 아까 마신 메머드 고슴도치 주스. 메머드 고슴도치가 이 가시복숭아 이름이었구나. 휴, 진짜 고슴도치가 아니라 다행이다. 마유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메머드 고슴도치는 자기 이름이 불리자 강에서 튀어올라
리도르의 침대 위에 떨어졌다. 그 순간 강물이 사라졌다. 우와, 크다. 마유가 소리쳤다. 메머드 고슴도치는 마유의 몸통만 했다. 어릴 적에 참 많이 먹었더랬지. 미즈노가 알면 가시까지 먹는다고 빼앗아 갈까봐 보자마자 바로 먹어치우곤 했어. 리도르는 가시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메머드 고슴도치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안 돼! 마유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다음 이야기는 복숭아 안에서 복숭아 동자가 나오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리도르가 메머드 고슴도치를 먹어버렸으니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줄거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리도르는 이야기보다 메머드 고슴도치를 먹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왜 그러니 심부름꾼? 리도르가 커다란 입을 쩍 벌려 메머드 고슴도치를 한 입 더 먹으려다 말고 마유를 내려다보았다. 그게 그러니까 복숭아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중이라고 할까? 마유가 웅얼웅얼 하는 사이 리도르는 메머드 고슴도치가 두동강이 나도록 엄니로 꽉 베어 물었다. 엄니의 힘은 정말 대단했다. 씨앗까지 두동강이 났다. 그런데 반으로 갈라진 씨앗 아래는 작은 아기용이 대구르르 굴러나왔다. 어머나! 리도르는 커다란 입을 딱 벌린 채 넋을 잃고 아기용을 바라보았다. 마유도 작은 입을 딱 벌리고 아기용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기용은 리도르와 마유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번갈아 보다가 휘청휘청 뒷발로 일어섰다. 그러고는 작은 날개를 쫙 펴 날아올랐다. 아기용은 리도르의 몸집에 비하면 무척이나 작았지만 마유가 예전에 목장에 놀러갔을 때 봤던 거위와 비슷한 크기이니 제법 큰 편이었다. 이러다 도망가 버리겠어. 어서 붙잡아. 리도르가 마유에게 소리쳤다. 마유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아기용을 쫓아갔다. 아기용은 리도르의 침대 옆에 있는 탁자 위를 팔랑팔랑 날다가 그만 탁자 위에 놓인 꽃병에 부딪히고 말았다. 꽃병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마유는 까치발을 하고 아기용에게 손을 뻗었지만 손이 닿을락말락 닿지를 않았다. 마유가 겨우 아기용의 뒷발을 붙잡으려던 찰나 아기용은 탁자 위에 놓인 액자마저 꼬리로 쳐서 우르르 쓰러뜨렸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책장 근처로 날아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아직 날개짓이 서툴러서 그런지 마유의 키높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아기용은 자신의 뒷발이나 꼬리에 마유의 손이 닿으려고 할 때마다 휘청휘청하며 멀지 않은 곳으로 도망을 쳤다. 아기용아 착하지? 이리 오렴. 마유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기용이 입에서 불꽃을 뿜어냈다. 작은 불꽃이긴 해도 마유를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마유는 화들짝 놀라 아기용에게 내밀었던 손을 얼른 거두었다. 거의 다 잡았는데 아깝다. 심부름꾼 조금만 더 힘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저기 봐, 저쪽으로 갔어. 마유는 아기용을 쫓아다니느라 점점 기운이 빠졌다. 하지만 아기용은 언제 휘청거렸냐는 듯이 요리조리 잘 날아다녔다. 이제는 속도도 빨라진 데다 마유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높이 날았다. 아기용은 공기 중에 동동 떠있는 투명한 방울을 마구 터뜨리기 시작했다. 방울은 쨍그랑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다. 이 녀석 그만두지 못해? 세상 끝까지 가서 모아온 방울이란 말이야. 리도르가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마유가 돌아보았더니 리도르가 침대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리도르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쿵쿵 울렸다. 리도르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다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아기용의 목덜미를 잡았다. 이 말썽꾸러기, 혼쭐을 내야겠어. 리도르는 바동대며 날뛰는 아기용을 째려보았다. 아기용이 확 하고 불꽃을 내뿜었지만 리도르가 콧바람을 불자 훅 꺼져버렸다. 그때 집사 아저씨가 방으로 들어와 서둘러 말했다. 심부름꾼, 설마 마법의 책을 꺼내갔나요? 그건 이야기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책이에요. 깜빡하고 그냥 책장에 꽂아두었는데 어서 다시 제자리에. 집사 아저씨는 이야기를 하다가 아기용을 손가락으로 집어들고 있는 리도르를 발견했다. 이런, 이미 한 발 늦었군요. 집사 아저씨가 난감한 표정으로 중얼거리고 있는 리도르에게 말했다. 그나저나 리도르님, 침대에서 나온 게 몇백 년 만입니까? 그러게 말이야, 아직 걸어다닐만 하네. 리도르는 여전히 아기용을 집어든 채 쿵쿵거리며 방을 한 바퀴 돌았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서 할 일 없이 자리에 누워 잠만 자는 날이 많았는데 이런 말썽꾸러기가 나타났으니 이제 편하게 잠자기는 틀렸군. 리도르는 목덜미를 잡힌 채 바동거리는 아기용을 콕콕 건드렸다. 애초에 리도르님은 아팠던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응석을 부리고 싶었을 뿐이지요. 아파서 자리에 누워있으면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니까요. 마기리카디님은 그런 리도르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하기 거북하다고 했어요. 마유가 집사 아저씨에게 속삭였다. 평소 마기리카디님 성격을 봐서는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집사 아저씨는 후후 웃으며 대답했다. 리도르님이 침대에서 나오는데 아기용이 한몫했군요. 리도르님도 생떼를 쓰며 침대에 누워있기 지겨웠을 겁니다. 심부름꾼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사 아저씨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아이 참, 난 심부름꾼이 아니라니까요. 내 이름은 마유라고요, 마유. 마유가 발끈해서 소리쳤다. 이 말썽꾸러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떨까? 리도르가 바동거리는 아기용을 마유에게 들이밀었다. 심부름꾼에게 이름을 붙여달라고 하면 되겠군요. 집사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리도르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귀여운 이름을 지어주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이 녀석의 후견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란다. 가끔 이 말썽꾸러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오면 되겠구나. 리도르가 말했다. 마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싫은데. 마유가 차마 크게 말하지 못하고 웅얼거리자 리도르가 마유 쪽으로 귀를 갖다 댔다. 응? 뭐라고? 그때 집사 아저씨가 마유에게만 들리게 소곤소곤 말했다. 심부름꾼, 어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리도르님이 무척 기뻐할 겁니다. 그래야 심부름도 끝나지요. 그래, 아기용의 이름을 지어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마유는 어떤 이름이 좋을지 골똘히 생각했다. 복룡이 어때요? 복숭아에서 나온 용이라는 뜻이에요. 리도르님, 어떻습니까? 귀여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리도르는 집사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하고 콧바람을 내쉬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마룡이가 좋겠어. 역시 리도르님이십니다. 마룡이라니 끝내주네요. 심부름꾼, 정말 재치있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이 정말, 전 심부름꾼이 아니라 마유라니까요. 마유가 벌써 몇 번이나 알려주었는데도 집사 아저씨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마유는 부르퉁한 얼굴로 리도르를 쳐다보았다. 혹시 내 이름에 마를 따서 아기용의 이름을 마룡이라고 지은 건가? 리도르는 내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나 보네. 마유의 생각이 맞았다.
리도르는 마유의 이름을 따서 아기용의 이름을 지은 것이었다. 마유는 기뻤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마유라고 불러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번에 또 올 생각을 하다니, 이런 곳에 다시 오다니 말도 안 되지. 마유는 그런 자신에게 깜짝 놀라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마유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마유는 집 앞에 서 있었다. 현관 앞에는 피피가 들어있는 세 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마유의 머리 위로 마기리 카디가 쌀이비에 걸터 앉은 채 하늘에 둥둥 떠 있었다. 수고했어. 고마워. 마기리 카디가 싱긋 웃으며 마유에게 인사를 했다. 이 거짓말쟁이, 못 온다는 말만 하면 된다면서요. 마유는 마기리 카디를 보자 화가 치밀어 부르퉁한 얼굴로 소리쳤다. 어머, 내가 그랬던가? 마기리 카디는 딴청을 피웠다. 마유는 세 장을 아는 채 화가 난 얼굴로 마기리 카디를 지나치려 했다. 사과할게. 미안해. 그렇게까지 화낼 건 없잖아. 리도르 아줌마를 상대하는 게 거북한 걸 어떡해. 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정말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랬겠지. 무시무시한 엄니를 가진 꾀병 부리는 용이라니. 그런데 그거 알아? 사실 리도르 아줌마는 아픈 곳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꼬박꼬박 병문안을 가야만 했어. 난 리도르 아줌마의 친척이거든. 집사 아저씨가 말한 대로 마기리 카디는 꾀병을 부리는 리도르가 싫은 모양이었다. 게다가 난 노래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병문안을 갈 때마다 노래를 시켰단 말이야. 게다가 리도르 아줌마랑 같이 노래를 해야 했다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마기리 카디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지 몸서리를 쳤다. 나도 노래했어요. 마유가 말했다. 마유도 엉망진창인 리도르의 노랫소리를 떠올리자 몸이 부르르 떨렸다. 순간 마기리 카디와 마유의 눈이 마주쳤고 동시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마유는 음을 다 틀리면서도 두꺼운 팔을 흔들며 즐거워하던 리도르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유는 마기리 카디를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리도르는 좀 무섭긴 했지만 어쩐지 미워할 수 없는 용이었으니까. 마유의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마기리 카디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리도르 아줌마가 내 칭찬을 했어. 이번에 보낸 심부름꾼은 제법 쓸만했다고 말이야. 다음번에도 부탁할게. 다음번이라니요? 이제 리도르 병문안은 안 가도 되잖아요. 마유는 입을 비죽거렸다. 내 주변에는 리도르 아줌마 말고도 상대하기 불편한 아저씨 아줌마가 엄청 많거든. 여기저기에 아저씨 아줌마가 사는 곳으로 이어지는 비밀 장소가 있어. 큰 할아버지 큰 할머니도 있단다. 마기리 카디는 손가락으로 이쪽 저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공원 안 매점처럼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비밀 장소가 더 있다니. 게다가 다른 곳으로 또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난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마유는 목청껏 소리쳤다. 하지만 마기리 카디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또 보자. 어디선가 마기리 카디의 목소리와 웃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